머나먼 타국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도 못했죠. 지금 제 마음이 천bil 안 떨어지겠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선택한 해외 이민. 그러나 그들은 지금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된대. 말 못해도 되고 사람 몇 명에 몇 명씩 총액이 붙으니까 그런 거 걱정 없고 돈 잘 나오고 아무 걱정 없고. 죄집이 이거는 절도범이랑 강도범보다 더 나빠요. 한 가정의 미래를 다 짓밟아버리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 사람들. 100% 취업을 보장했던 이민 알선 업체들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내 돈은 받은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듣고자마자 하는 소리가 아줌마는 내가 안 다져도 그만이라고. 어이가 없죠. 분명히 이력서하고 다 냈는데 하나도 서류를 받은 게 없다니까. 꿈이 눈물로 변해버린 이민자들의 피해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먼 타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 아이들의 영어 교육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어렵게 이민을 결정한 것은 영주권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주 알선 업체의 말만 믿고 떠났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강성훈 프로듀서입니다. 캐나다 마니토바주 북단에 위치한 한 작은 도시.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과 호수로 둘러싸인 이곳은 인구 13,000여 명밖에 살지 않은 한적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올해 9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른 겨울이 시작되면 봄이 오기까지 영하 30도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인적이 드물고 강추위까지 계속되는 이 외진 도시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40대의 평범한 가장이라는 김철민 씨. 김 씨는 왜 가족을 두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김 씨는 지난 1월 한국의 한 해외 이주 알선 업체와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계약한 뒤 캐나다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체는 김 씨에게 호텔에서 일하며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창고 정리직하고 하우스키퍼하고 이제 두 가지 직종이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못 배우니까 차라리 하우스키퍼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 하지만 캐나다로 가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다는 업체의 약속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지만 고심 끝에 결정한 이민이니만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돌아가더라도 고용 사정이 솔직히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캐나다는 워낙 그래도 땅덩어리가 넓고 어딘가는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시장도 좁고 또 지금 알다시피 지금 뭐 청년 실업비 다 기타 여러 가지 실업률도 엄청 높은 상태. 그러니까 한국 돌아가서 일 잡는 것보다는 캐나다에서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영어 공부를 하며 지냅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만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 힘겹기만 합니다. 식사 같은 거 아침은 그냥 빵 먹고 점심은 그냥 건너뛰고 저녁은 쌀로 밥해서 그냥 먹지. 제가 몸무게가 한 4-5kg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바지가 헐렁헐렁 이렇게 입고 있던 바지가 한국에서 입고 올 때 입고 온 바지가 지금 뭐 허리가 막 많이 남으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한다는 김 씨. 말리 타양에서의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김 씨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도 못했죠. 지금 제 마음이 지금 뭐 천bil 안 떨어지겠으니까 어떻게 뭐 미안하죠. 연락도 못하고 가장이라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해야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서진아 씨. 이른 새벽 서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는 서 씨는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해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일찍 나가시면 식사 같은 것도 못 차려놓고 그냥 나가시는 거죠? 네. 너무 나쁘신 직업이에요. 아이들과 남편을 두고 혼자 떠나는 길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새벽 출근길은 뼛속까지 파고든 추위지만 서 씨는 언제나 걸어서 출근한다고 합니다. 안 추우세요? 추운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가면 또 가족들이 차를 못 쓰잖아요. 저보다는 애들이 써야죠. 네, 새벽에 가족분들 놔두시고 혼자 새벽길을 출근할 때는 좀 마음이 어떠세요? 직원들하고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사실은 착잡하고 일 나가기 싫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영어를 완전히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제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서 씨는 이곳 햄버거 가게에서 시간당 $10 남짓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 씨가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 온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입시 경쟁의 고통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 머나먼 이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의 생활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작은 애는 프랑스어 학교 다니고 큰 애는 이제 영어 학교 다니고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는 체육 시간이 없잖아요. 1시간 있어도 체육 시간 뭐 어떨 땐 안 하는 게 많은데 얘네들은 하루에 체육 시간 4시간씩 한대요. 3-4시간씩 체육만 한대요. 하루 종일 논대요 거의. 그래서 그게 어쩌면 애들 건강에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 학비가 무상 지원되기는 하지만 햄버거 가게에서의 수입만으로 네 가족이 생활하기엔 너무나 버겁습니다. 지금 맥도날드에서 제가 2달 일했는데 거의 한 달에 130만 원 받아요. 여기는 밥도 안 줘요. 밥도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되고 제가 쉬는 시간 있으면 그 쉬는 시간은 월급에서 다 공제해요.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생활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서 씨 역시 김철민 씨와 같은 이주 알선 업체에서 안정적 호텔 일을 약속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잠을 한 4-5번 잤어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이해하세요? 잠을 자면 하루가 지나가고 잠 안 자면 하루가 너무 기니까 그 한국에서 일 다 아니 여기서 이주공사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 그런 거다 잊으려고 일부러 잤어요. 일부러 계속 자고 안 잔 날은 계속 울고. 어렵게 이웃을 통해 얻은 지금의 일자리는 1년짜리 임시직. 힘들게 시작한 타국 생활이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지 서 씨의 걱정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년짜리밖에 안 돼요. 1년 후에는 똑같이 저기 신청 다시 해야 된대요. 고용주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이 사람을 계속 쓰라고 그러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1년 후에 안 되면.